오늘의 아지트는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모다기 뼈감자탕입니다. 사실 저는 순대국밥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뼈를 더 잘 먹을 수 있다는 돈 때문에 여기 왔죠. 얼마나 잘 처먹는지 보겠습니다. 뼈해장국이 남았군요. 연기 날 때 연기를 해줘야 합니다. 오늘의 아지트 음식은 쇠고기와 숯뼈를 끓여 걸러낸 육수를 끓이다가 양념에 묻힌 삶은 쇠고기, 우거지, 콩나물과 데친 선지, 대파를 넣고 국간장, 후춧가루를 간을 더하여 끓인 국 뼈해장국입니다. 국밥집의 기본은 고추죠. 전 고추를 너무 좋아합니다. 열란마하기 가득한 여러분의 뇌가 생각하는 그 팬이 맞습니다. 고추는 영어로 페퍼죠. 캐럿도 좋아합니다. 생일 선물로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밥집의 국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국물 맛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정해지죠.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옛날 학교에 복학했을 때 안 친한 선배가 저를 데려가 밥을 사주. 사장님, 근데 혹시 땡초랑 들깨가루 국밥에서 또 중요한 건 토핑입니다. 원래는 테이블마다 올려져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직접 해야 합니다. 땡초도 직접 썰어야 합니다.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토핑에 앞서 걸리적거리는 건 다 빼줘야 합니다. 저 거대한 고기 덩어리들을 접시에 잠시 옮겨줍니다. 저 김이 보이시나요? 잘생김이 모두 아실 겁니다. 집게로 집어먹는 고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남자는 뜨거운 따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잘생긴 건 제가 아니라 이 고기였습니다. 고추는 기본적으로 2개는 썰어 넣어야 합니다. 나중에 물론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건 미래의 나이지 현재의 내가 아니니까 그냥 다 때려 박아 넣어줍니다. 들깨가루를 넣을 때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들깨죽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술 먹은 다음 날에는 절대로 들깨가루를 넣으면 안 됩니다. 술이 들깨. 드디어 진짜 뼈해장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리액션은 기대하지 마세요. 더 연습해 오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뼈해장국을 잘 안 먹는 이유입니다. 손에 뭘 묻히는 걸 싫어해서 집게와 포크로 일일이 해치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치킨 먹을 때도 포크로 먹죠. 가끔 저의 모습을 보고 뜯는 건 손맛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사람들 오른손맛 저렇게 자르다 보면 이두에 무리가 옵니다. 저는 이두 운동을 충분히 사실 저 시간이면 국밥 몇 숟갈은 더 먹고도 남는 시간이죠. 그래서 내가 뼈해장국 안 먹는다고 했는데 이 개새끼 또 제대로 안 바르고 뼈통에 넣으면 같이 먹는 사람들이 야 이걸 버리냐?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네가 발라주고 그냥 다시 발라줍니다. 마치 타이거 JK의 몬스터. 혹시 여자친구랑 먹을 때는 여자친구 것도 발라주세요. 발리기 전에 센스 있게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경험담입니다. 밥을 말 때는 한 번에 다 넣으면 안 됩니다. 다 말아버리면 밥이 국물을 흡수해서 싱겁고 쫄기 때문이죠. 영상으로는 2분인데 실제로 6분 만에 처음 먹어보는 컵입니다. 살짝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제 진심이 여러분께 닿을지. 미안합니다. 남자는 김치를 베어 먹거나 잘라 먹지 않습니다. 안 자르고 한 입에 다 넣어야 다른 이들에게 남자답다고 진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를 오늘부터 여자로 봐주세요. 너무 커서 다 안 들어가. 먹기 좋게 잘게 잘라줍니다. 눈을 감은 것 같지만 뜨고 먹는 겁니다. 예전에 스티커 사진 찍을 때 잡티 제거했다가 제 눈이 사라진 기억이 나네요. 미리 작업해놓은 고기를 부어줍니다. 밥을 다 먹었을 때쯤 나머지 밥도 다 넣어줍니다. 사실 저 때가 제일 설레는 시간입니다. 마치 짝사랑하던 그녀와 첫 데이트 때 영화관 가서 팝콘 먹다가 손등이 스치는 그런 설렘입니다. 깍두기만 먹으면 배추김치가 슬퍼하니까 골고루 먹어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사실 맛없으면 그냥 안 먹어도 됩니다. 국밥은 고기와 같습니다. 고기가 끊기면 안 되듯 국밥도 끊기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넣어주면서 내 안에 따뜻함을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모두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고추를 너무 많이 썰어 넣었습니다. 고추국밥이네요. 큰 덩어리들을 제거하며 과거의 나를 돌아봤습니다. 대체 오늘 국밥을 먹을 땐 꼭 차가운 물을 마셔야 합니다. 단짠처럼 아핫 조합으로 밸런스를 맞춰줘야 합니다. 뉴밸런스처럼. 한 숟갈에 1김치는 환상의 조합입니다. 여자친구 숟가락에도 이렇게 예쁘게 올려주면 이쁨 맞습니다. 저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친구 구합니다. 슬픔을 뒤로 하고 그냥 먹기 시작합니다. 밥 먹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들 마에스트로 아시나요? 오케스트라 악기들을 조화시키듯 같이 나온 음식들 조화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깍두기, 겉절이, 양파, 고추, 당근, 들깨가루들을 잘 섞어 먹어줍시다. 내 속에 여러분만의 오케스트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연주를 들려드리죠. 리슨. 리암 니슨. 저의 연주는 클래식이 최초로 사람의 목소리를 입힌 귀가 먹어가는 베토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만들어낸 합창교향곡 제9번입니다. 합창 창모. 마세라리가 하얀색 테니스 카우스 그게 내 힘. 신이 난 나머지 어깨춤이 땀 흘리는 게 아닙니다. 남자의 뜨거운 눈물이죠. 국밥은 식기 전에 모두 먹어줘야 합니다. 식은 국밥은 어느 정도로 최악이냐면 술 먹고 다음날 일어나는데 부재중 전화해도 어제 기억나니? 키읔 라는 톡이 몇십 개 와있을 때처럼 최악입니다. 경험담 아닙니다. 열심히 먹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이제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마무리는 뚝배기를 15도 각도로 비틀어 올려 먹어줘야 합니다. 마치 비틀어 제끼는 서브디비전 챔피언처럼. 먹다가 너무 더울 때는 지형지물을 활용합니다. 최대한 뜰 수 있을 만큼 많이 먹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국밥의 꽃은 뚝배기를 들고 마시는 것인 만큼 최대한 얼큰하고 시원한 표정을 지어보려 했습니다. 씨발. 그나저나 뚝배기를 들고 먹으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얼굴 크기죠. 저처럼 뚝배기에 다 가려져 보이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소두시군요. 대가리처럼. 친구들 먹을 때 관찰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자친구한테는 잘못 말했다가 뚝배기로 뚝배기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국밥계에도 룰이 있습니다. 기본은 완뚝입니다. 즉 다 먹어야 하죠. 근데 가끔 완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입맛에 안 맞거나 맛이 없거나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땐 보란듯이 국물과 밥을 살짝 남겨줍니다. 이 국밥은 내가 완뚝까지 못할 만큼 별로였습니다 라는 매너 있고 지성적인 표현입니다. 음식물 남기면 처벌받습니다. 모다기 뼈감자탕의 맛은
무난했습니다. 가장 심플하고 기본적인 맛. 그래도 제 10손가락 안에는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뼈해장국집 6번 가봤습니다. 하여튼 깔끔해서 누구든 쉽게 먹기 좋은 맛입니다. 평타 이상? 마지막은 차가운 물을 마셔줍시다. 괜히 가글 같은 거 진짜 하지 마세요. 저 제발. 깔끔한 마무리와 함께 오늘의 아지트 완뚝입니다. 국밥 먹는 법 참 쉽죠?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안녕. 전 이만.